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금 무서워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안 되는 사업은 손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위약금을 물 각오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주변에 힘들게 큰돈 들여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맹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법인에도 이러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맹 계약 같은 경우는요, 큰 재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잘못되면 큰 손실을 보고 가정생활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맹계약 해지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법적인 판단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 말미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우선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맹계약 해지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요, 가맹계약에 보면은요,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손해배상 책임을 가맹본사에 지는 게 아닐까?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가맹사업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맹계약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긴 하지만요, 이 가맹계약은요, 가맹사업법이라는 특별법에 적용을 받고요, 공정거래법에 적용도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이 공정거래에 반한다거나 가맹사업법에 반하면요,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가요, 자기가 봤을 때 문제없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요, 바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 그냥 막연하게 가맹본사가 지원을 잘 안 해준다, 이런 이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요, 정당하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요, 정보공개서를 본사가 주지 않았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후에 준 경우, 또는요, 본사에서 과장된 매출 정보를 주었거나, 또는 본사가 다른 쪽에 또 가맹점을 내서 영업지역을 침해시켰다, 또는 강제적으로 물류 등의 행위를 하게 했다, 또는 약속된 본사의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사유들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입증이 되면은요, 일방적으로 이런 사유를 들어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제공했던 가맹금이나 또는 그로 인한 손해까지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미제공이나요,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요, 가맹사업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던 사실 또는 허위 과장을 했던 사실을 증거로서 문자나 통화나 이런 걸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유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상력입니다. 가맹본부는요, 가맹을 해지하면 과다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가맹계약을 유지시키려고 해요. 왜냐면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게 무조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신이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가맹계약을 함부로 그렇게 해지할 수 없다 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라는 식으로 압박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내가 대신에 요런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주겠다, 또는 내가 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 계속 가맹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 가맹계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맹본사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사업이 잘 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맹비를 계속 받고 로열티를 계속 받으려는 목적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상력을 가지고 아니다, 당신이 잘못을 했고 이런 이유로 난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협상력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통해서 가맹본사가 잘못한 사실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안내하고 해지 협상을 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가맹점주들을 좀 모아서 가맹본사와 함께 협상에 임하면요, 가맹본사가 여러 명의 가맹점주가 통일된 이사로 어떤 협상을 해오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속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약금 무서워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안 되는 사업은 손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위약금을 물 각오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위약금을 각오하고 해지를 했는데 상대가, 본사가 소송을 제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요, 법원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감액시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상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위약금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맹점주들께서 상담을 오면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드린 다음에 신속하게 결정하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해지와 관련해서는요, 검토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가맹 계약서도 보아야 되고요. 그 가맹 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가맹 본사가 잘 이행했는지, 그리고 그런 가맹 계약서에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등을 잘 살펴보아서 해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법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제 고정 댓글 보면은요, 연락처 있으니까 혹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